어, 자, 코드셀 하나만 추가를 할까요? 마지막에. 자, 코드셀을 추가하고요. 과일 이름들을 어, 문자열로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을 프루츠라고 할게요. 자, 몇 개의 과일 이름들을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라고 하고요. 네, 바나나, 나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체리라고 하고요. 파인애플 할까요? 파인애플 글자 수. 그 다음에 수박, 워터, 멜론 이렇게 할게요. 우리말로도 한번 해볼까요? 딸기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과일 이름들을 문자열로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과일 이름들은 중복되는 과일 이름들은 없죠. 중복되는 과일 이름들은 없어요. 자, 이 리스트를 가지고서 자, 여러분들은 어떤 딕셔너리를 만들어 주시면 되냐면 fruit underscore length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시는데 얘는 리스트 프루츠죠. 프루츠에 있는 과일 이름을 키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자열의 길이를 과일 이름은 문자열이잖아요. 그 문자열의 길이를 value로 하는 비트를 만들고 출력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딕셔너리가 어떤 딕셔너리가 만들어지면 될까요? 애플이 키가 될 거고요. 애플은 몇 글자예요? 다섯 글자죠. 이게 첫 번째 아이템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바나나 얘가 키가 되겠죠. 얘가 키가 될 거고 value는 여섯 글자죠. 그 다음에 체리 몇 글자예요? 여섯 글자. 그죠? 그러니까 글자 수가 키가 될 수는 없어요. 글자 수는 겹칠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근데 과일 이름은 겹치는 게 없죠. 그래서 과일 이름을 키로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과일의 글자 수를 value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런 결과를 갖는 딕셔너리를 fruit length라고 하겠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해되시죠?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얘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도 연습을 해보시고요.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이 아니라 이렇게 포문을 이용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분 정도 시간 드리면 되지 않을까? 하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뭐 코드에 에러가 있다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우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우선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을 사용하지 않고 반복문을 가지고서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변수를 하나 선언했습니다. fruit length라고 하는 그 변수를 선언을 했죠. 자, 이렇게 만드시면 얘는 비어있는 딕셔너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 아이템을 하나도 갖지 않는 딕셔너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키로 사용할 값들은 어디에서 꺼내면 돼요? 키로 사용할 값들은 fruits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꺼내면 돼요. 리스트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복문 쓰시고 키 값을 꺼내고요. in 어디에서? fruits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자, 얘를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fruit underscore length라고 하는 리스트의 키로 사용할 거예요. 리스트에서 꺼낸 원소를 딕셔너리의 키로 사용할 겁니다. 자, 여기에
저장해주는 값은 뭘 할 거예요? 그 문자열의 길이죠. 길이 할 때 무슨 함수 쓰면 됐었어요? leng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돼요. 여기에다가 문자열, k가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이렇게만 저장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 가서 우리 들여쓰기 반드시 요 라인에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한 번만 출력이 되겠죠. 여기에서 print fruit length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시면 맞죠? 애플은 5글자, 바나나 6글자, 체리 6글자, 파인애플은 9글자, 워터멜론 2글자. 한글도 몇 글자인지 잘 세줍니다. 딸기 2글자. 이렇게. 네, 어렵지 않으시죠? 이 반복문의 의미는요? 반복문의 의미는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를 K에 저장한다. 저장한 다음에 그럼 애플이죠. 애플의 길이를 value로 하고 그 다음에 애플이라고 하는 문자를 키로 해서 딕셔너리에 넣는다. 이런 뜻이죠. 이게 끝나고 나면 올라가서 두 번째 원소를 꺼내겠죠. 두 번째 원소를 K에 주고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겠죠. 그럼 바나나 6글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는 체리 여기 K에 가겠죠. 그러면은 체리가 그 길이가 value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자, 그러면 똑같은 결과를 주는 코드를 어떻게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예요. 자, fruit length 2번이라고 할게요. 딕셔너리니까 중괄호가 돼야 되겠죠? 키값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키. 그 다음에 value. 근데 value는 뭘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키를 가지고 만들 수 있잖아요. 랭, 괄호, 키. 이렇게 하면 value를 만드는 거죠. 그죠? 이거 보세요. 얘가 키, 얘가 value, 키, value.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k라고 하는 변수가 어디서 나온 거냐를 뒤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그게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이에요. for k in 어디서 나왔어요? fruits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나왔죠. 이게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입니다. 똑같은 결과가 돼요. 똑같은. 네. 혹시 뭐 어려운 거 있을까요? 없죠? 잘 되시죠?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을 사용하실 때 비어있는 이 비어있는 중괄호 안에다가 키와 밸류를 이렇게 어떻게 만들 것인지 키와 밸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k라고 하는 변수를 어떻게 반복해서 찾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for in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코드랑 동일한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셨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딕셔너리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할게요. 몇 가지 뭐 조금 연습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함수라고 하는 걸 다루면서 그때 딕셔너리를 응용하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예제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시면은요,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주제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에러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에러가 나는 코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법이 있는데 try except라고 하는 그 에러를 처리하는 문법이 있어요. 그 문장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글 콜앱 그 폴더에서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콜앱 노트북 폴더에서
구글 콜라보레토리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하셔서 새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째인가요? 10번째 파일이네요. 여기 제목, 파일의 제목은요, 파이썬 10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먼저 연결을 먼저 할게요. 연결을 하시게 되면 그 코드 추천, 그리고 자동 완성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하실 수 있으시죠. 자, 우선 목차를 먼저 하나 만들게요. 제일 위쪽에다가 목차를 만들고요. 에러를 처리할 수 있는 문법, 문장을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파이썬에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시다 보면, 코드를 작성하시다 보면 만날 수 있는 그런 에러의 종류들, 오류의 종류들을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오류. 우리말로는 오류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에러라고 해요. 오류의 종류들을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몇 가지만. 자, 여러분들이 뭔가를 화면에 출력하고 싶어요. 출력할 때 프린트 이렇게 하잖아요. 프린트. 뭐 그런데 이게 오타가 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 여기 i가 빠졌어요.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야 되는데 제가 일부러 i를 빼버렸어요. 자, 그냥 한번 실행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이게 에러 메시지예요. 이게 에러 메시지고요. 이 에러 메시지 복사 좀 할까요? 복사하셔서 위쪽에 1번 코드를 실행하면 1번 라인을 실행하면 복사한 거 이렇게 할게요. 이런 에러가 발생한다. 이런 에러가 발생한다. 복사한 거를 그냥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이게 에러의 이름이고요. 여기 에러의 메시지고요. 또 하나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이 몇 번째 라인의 코드를 실행할 때 에러가 났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사실 코드셀에 코드가 몇 개 없으니까 금방 알 수는 있어요. 금방 알 수는 있지만 여기 보시면 라인 번호, 그 다음에 코드.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1번 라인을 실행할 때 발생한 에러고 1번 라인을 실행하면서 발생한 에러고 name error라고 하는 에러가 발생을 했고 이유는 PRNT라고 하는 이름은 not defined, 정의가 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PRNT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수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에러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내가 이거 함수 이름 잘못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걸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고치시면 얘는 그냥 남겨둘게요. 주석으로만 남겨둘게요. 주석으로만 남겨두시고 이런 에러를 내가 잘못 썼구나. print라고 써야 되는데 prnt라고 썼구나 라고 하면서 코드를 고치겠죠. 코드를 고치고 다시 실행을 하게 되면 에러 없이 코드가 잘 실행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name error라고 하는 것들을 만나실 수가 있으세요. name error는 변수가 정의가 되어져 있지 않거나 함수 이름들이 정의가 되어져 있지 않을 때, 그럴 때 발생하는 그 에러가 name error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잘못 찾아서 쓴 거죠. 이름을 잘못 찾아서 쓰는 경우. 자, 그 다음에 또 코드를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문자열을 인트로 강제로 변환하는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n이라고 하는 변수에 이거는 n이라고 하는 변수에 어떤 값을 저장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콘솔 창에서 뭔가를 읽어드린다거나 아니면 파일에서 뭔가를 읽어드리게 되면 문자열들을 읽어드리겠죠. 그 문자열들을 숫자로 변환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럴 때 사용하는 함수가 int라고 하는 함수가 있으세요. 문자열을 주겠죠. 아규먼트로. 1, 0, 0 하고서 점이 들어가 있어요. 점. 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볼까요? 실행 한번 해볼게요. 이런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도 코드는 한 줄밖에 없으니까 코드는 한 줄밖에 없으니까 1번 라인을 실행할 때 1번 라인을 실행할 때 에러가 발생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째 라인에서 발생한 에러인지 요거 잘 봐야 되고요. 그래야 그 에러가 발생한 위치를 찾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에러 이름과 에러 메시지를 보시면 돼요. 에러의 이름은 value error라는 뜻이고 value error라는 뜻이고 value error라는 이름이고요. 의미는 invalid, 유효하지 않은, 잘못된 리터럴은 문자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못된 문자열이 int 함수에서 사용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잘못된 문자열이다? 100점이라고 하는 낫이 들어가 있는 문자열이 10진수로 변경할 수 없는 문자열이다. 10진수 정수로 변경할 수 없는 문자열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에러 메시지가 아주 친절하진 않아요. 근데 대충 해석해보면 그런 의미다라는 뜻이에요. 유효하지 않은 잘못된 리터럴, 잘못된 문자열 어디에? int 함수에서 사용한. 그럼 int 함수에서 사용한 문자열은 요거잖아요. 얘가 잘못된 문자열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점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점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자, 요것도 복사 좀 할까요? 복사하고 만약에 이 문장을 그대로 실행하게 되면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 이런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문장을 실행하게 되면 이런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100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잘못된 거구나 라고 해서 어떻게 할까요? int 100 점을 빼겠죠. 점을 빼서 얘를 이렇게 실행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에러가 없죠. 그렇죠? 이렇게 에러를 에러를 고치실 수가 있어요. 에러가 난 위치와 에러의 원인들을 에러 메시지를 보고서 에러들을 수정해 주시면 돼요. 자, 네임 에러라는 거 보여드렸고 밸류 에러라고 하는 걸 보여드렸어요. 또 어떤 에러가 있을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문자열 200이 있어요. 여기에다 더하기를 하는데 숫자 100이 있어요. 돼요, 안 돼요? 문자열과 정수를 덧셈을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실행해 볼까요? 무슨 에러가 발생했어요? 타입 에러라고 발생했죠. 이것도 그대로 복사할게요. 그대로 복사해서 만약에 이런 문장을 실행하게 되면 타입 에러라고 하는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에러 메시지의 내용을 읽어볼게요. 에러 메시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뭐뭐 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단지 문자 이어붙이기 concatenate는 언제만 할 수 있다. 문자열에 대해서만 문자열만 concatenate 이어붙이기를 할 수 있어요 라고 설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부가 설명으로 뭐가 있냐면 int 정수는 문자열 concatenate가 안 돼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냐면 얘가 int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죠. int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에러 메시지의 종류는 타입 에러. 타입이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타입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스트링, int, float,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알아내는 방법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렇게 타입이 맞지 않으면 연산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에러 메시지를 보게 되면 이런 코드는 지워버리고 다른 코드를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둘 다 인트로 하거나, 그죠? 덧셈의 양쪽을 둘 다 인트로 하거나 아니면 둘 다 문자열로 만들어서 연산을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의도했던 게 200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숫자 200으로 바꿔서 더하기 100을 하려고 했었던 건지 아니면 200이라고 하는 문자열에다가 100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붙이고 싶었었던 건지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 상황에 따라서 데이터 타입을 바꾸는 방법으로 코드를 바꿔주셔야 돼요. 만약에 문자열과 문자열이었었다면 이 200 더하기 문자열 100 이렇게 바꿨을 거고요. 그러면 컨캣네이트 기능이 동작을 했죠. 아니라면 뭐 200이라고 하는 숫자와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더하기를 하는 방식으로 바꿨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의도했었던 코드였을 거예요. 이 코드는 문자열과 문자열을 이어붙이기를 하거나 아니면 정수와 정수의 덧셈을 하는 코드를 하고 싶었던 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든 고치겠죠. 어떻게든 고칠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타입 에러라는 게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에러 종류도 보여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가 있어요. 리스트가 있는데 이 리스트에는 뭐 1, 2, 3, 4, 5라고 하는 5개의 원소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프린트하라고 했어요. 원소 한 개만 프린트를 할 건데 넘버스에 인덱스 5번에 있는 원소를 출력하라고 할 거예요. 될까요? 아닐까? 안 되죠. 자, 왜 안 될까요? 인덱스는 몇 번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0번부터 시작하죠. 0, 1, 2, 3, 4니까 마지막 인덱스는 몇 번이에요? 4번이란 말이에요. 인덱스 5번은 원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인덱스를 잘못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실행해 보시면은요. 여기는 인덱스 에러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내용을 볼까요? 리스트의 인덱스가 out of range,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번 라인이 잘못된 거예요? 2번 라인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여기를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서도 빨간펜 선생님이 이렇게 밑줄을 그려줬잖아요. 네, 빨간펜 선생님. 여기서도 몇 번째 줄에서 에러가 난 건지를 보실 수 있으시고 에러 메시지에서도 몇 번째 줄에서 에러가 난 건지를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줄이 잘못된 거다. 그 다음에 에러의 이름은 인덱스 에러고 인덱스가 범위를 벗어났다. 그럼 요거를 보시면 어디를 고치면 되겠다? 요 인덱스의 숫자를 고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요것도 복사 좀 하고요. 만약에 이런 문장을 실행하게 되면 이런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떻게 고쳐야 된다고요? 이렇게 하고 넘버스 4번 이렇게 해야 원래 원했던 기능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지금까지 이런 걸 한 거예요. 프로그램 코드를 어떤 프로그램의 일부, 프로그램의 코드를 실행 중에 오류가 발생하면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 해결 방법이 에러를 찾아야 돼요.
오류가 발생한 위치를 찾아서 오류가 발생한 위치와 코드 위치와 그러니까 코드의 라인 위치와 그 원인을 찾아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드를 변경하는 거죠. 원인을 찾아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드를 수정하시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이런 방법이 있고 이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룰 내용이 아니에요. 이번 시간에 다루려고 하는 문법인 try, except라고 하는 문법에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루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해 보시면서 에러가 발생했다. 그러면 에러 메시지를 보고 해결하시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해결을 못하겠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GPT나 구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하려는 게 아니고요. 직접 코드를 수정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정하려고 하는 게 문법이 아니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고 계속 실행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러가 발생해도 아까 우리 빨간색으로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 있죠. 빨간색으로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는 코드가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더 이상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행되지 그렇게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어서 계속해서 뭔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코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만약에 자 이렇게 세 개의 라인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개의 라인이 있으면 만약에 이 셀을 실행하다 보면 두 번째 라인에서 에러가 발생해 버려요. 그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5번 라인은 실행이 돼요, 안 돼요? 실행 자체가 안 돼요. 그죠? 이런 경우를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된 경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잘못된 코드를 막아버리죠. 잘못된 코드를 지워버리죠. 그렇게 해서 다시 실행하게 되면 잘못된 코드는 이제 없어지고 정상적인 코드만 있으니까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코드 셀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겠죠. 근데 그게 우리가 문법으로 다룰 거는 다른 내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왜 두 번째 방법이 필요할까? 왜 두 번째 방법이 필요할까? 왜 우리가 굳이 이런 문법을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예로 들어드릴게요. 자, 코드셀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코드셀들은 이 첫 번째 방법으로 모든 오류를 해결을 했던 거예요. 첫 번째 방법으로 모든 오류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드를 수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볼까요? str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input underscore string이라고 할게요. input도 함수 이름이어서 얘를 변수 이름으로 만들면 안 되니까 input underscore string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서 input 이렇게 하겠죠. 자, 정수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여기에 저장된 타입은 뭐예요? 문자열이죠. 네. 더하기나 빼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할까요? 코드를 아예 그냥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x 한꺼번에 할게요. 우리 이런 코드 만들었었으니까 y는 또 int input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는 첫 번째 정수를 입력하세요. 여기서는 두 번째 정수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덧셈을 할까요? Z 이렇게 해서 X 더하기 Y 이렇게 하죠. 그런 다음에 프린트를 할게요. X 더하기 Y는 하고서 옆에다가 뭐를 더 출력해 주면 될까요? Z를 출력해 주면 되겠죠? 코드는 어려운 코드는 아니죠. 그렇게 어려운 코드는 아니에요. 그죠? 자, 어,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는 아규먼트로 전달된 문자열을 출력해 주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게끔 그 입력 상자를 보여주죠. 글 입력 상자를 보여주죠. 그리고 거기에서 입력된 값을 리턴해 주죠. 글 상자에 입력된 값은 문자열이에요. 문자열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정수로 변환했어요. 개발자는 그걸 기대할 거예요. 내가 메시지를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사용자는 글 상자에다가 정수만 입력하겠지라고 개발자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인트로 아무 생각 없이 인트로 변환했어요. 인트로 변환하고 x에다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메시지를 줬고 개발자는 그래서 사용자는 당연히 정수를 입력할 거라고 생각해서 오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인트로 변환해서 y에다 저장했어요. 그리고 덧셈을 만들고 덧셈 결과를 출력하겠다. 이런 코드를 만든 거예요. 지금. 자, 실행할게요. 자, 지금 셀이 빙글빙글 돌면서 아직 실행 중입니다. 어디에서 실행 중이에요? 요 초록색 화살 삼각형을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줄에 멈춰 있어요. 그죠? 정수를 입력하세요. 자, 그래서 아주 착한 사용자는 시키는 대로 해요. 정수 입력해야지. 그리고 엔터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라인이 끝났어요. 첫 번째 라인이 끝나고 두 번째 라인으로 지나갔죠. 지금 두 번째 라인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두 번째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했어요. 정수 입력해야 되네. 아주 착하게 말을 잘 듣고 있어요. 엔터. 자,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세 번째 라인 실행됐고 네 번째 라인도 실행이 됐어요. 그리고 출력문은 네 번째 라인이 출력문이죠. x 더하기 y를 하면 30입니다. 10 더하기 20을 하면 30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실행이 잘 되잖아요. 자, 그런데 똑같은 코드인데 얘를 실행을 시키고 아까처럼 10 하고서 입력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20이라고 하는 숫자를 입력하고 싶었는데 키패드를 보면 그 오른쪽에 숫자만 있는 키패드가 있잖아요. 거기에 20, 그 다음에 엔터를 치려고 하다가 엔터 사이에 점이 하나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리고 점이 있는 상태에서 엔터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아까 봤었던 에러네요. value 에러. 문자열을 숫자로 정수로 변환할 때 변환 못하는 에러가 발생했죠. value 에러. 자, 똑같은 value 에러지만 위에서는 코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 문자열을 이런 문자열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어떤 문자열이 입력될지 모르는 상태죠. 코드 변경을 통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드가 정상적으로 실행되도록 이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try라고 하는 문법이 생긴 거예요. 이런 에러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코드들이 있어요. 지금처럼. 똑같은 코드인데 사용자가
2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쳤으면 에러 없이 코드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을 텐데 사용자가 실수든 아니면 고의든 20 그리고 옆에 점까지를 입력하고서 엔터를 했더니 에러가 발생하죠.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발생할 수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에러이기 때문에 처리 방법이 조금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법으로 공부할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이더라도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되지 않고 계속 실행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그런 문법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우리의 목표 아시겠죠? 네. 시간이 이번 시간은 거의 다 돼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구체적인 내용, 어떤 문법을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하면 이런 에러들을 처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